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54가량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률은 2021년 3월 이후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8월 중국 판매가 6만 5천 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비아디는 중국에서 전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37만 500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발표한 지난달 합산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4%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수와 수출 판매 실적이 모두 뒷걸음질 쳤는데 고물가로 인한 소비 침체가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의 흐름을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증권사들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닥 상장사 52개 기업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36개 기업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려잡았습니다. 업종 전반적인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오 섹터만의 강세로는 지수를 끌어올리기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 휴장을 맞이한 가운데 8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 주요 선물 지수들은 보합권에서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 유럽 증시 역시 유럽 중앙은행이죠. 20일 내에 정책 상충과 더불어서 또 지난주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엇갈린 양상을 보였는데요. 현재 시각으로 2일 독일의 닥스 지수와 또 프랑스 까크 지수는 소폭 상승한 반면에 영국 런던의 FTSE 지수와 또 유로스톡스 600 지수는 계속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리비아의 유전 셧다운 확대 소식에 전일 대비 0.6%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장 이 9월의 두 번째 거래일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지금 이 시각 바로 지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장 초반 화장품과 보안주에 몰렸던 수급이 장 후반 들어서 2차 전지로 이동하게 되면서 강보합 마감했던 코스피. 지금 이 시각 0.26%,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하게나마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68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코스피. 지금 이 시각 단 하루 만에 외국인이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마찬가지로 강보합 마감했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0.13% 올라서게 되면서 770선을 막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토해내고 있고요. 또 개인은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약하게나마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거래 대금량이 아쉽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비만 치료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어제는 비만 치료제 글로벌 진출 준비가 완료됐다는 소식에 이 증권사 분석에 인벤티지랩이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또 오늘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젬픽과 위고비가 단순 비만 치료와 당뇨뿐만 아니라 사망률 자체를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더해지게 되면서 이 테마를 향한 투심이 한층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주인공이 될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제는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미국 시장은 노동절로 휴장이어서 유럽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유럽 시장은 별 일이 없었습니다. 소폭 상승인데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러면 떨어질 일은 없고 자 일본 증시도 한번 보고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2차 전지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줬는데 그래서 뭔 뉴스가 나왔나 봤더니 별거 없었어요. 그냥 저평가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이런 대형주들이 좀 강했던 흐름은
ESS 저장 장치에 대한 뭐 그쪽 관련주들이 움직인 것 같으니까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어제 2차 전지가 좀 반등을 주긴 했는데 그 유럽에서 전기차 중국산 규제한다는 그 얘기 때문에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때 이래저래 많이 빠져서 그동안 반등 준 것 같고 오늘은 반대예요. 오늘은 자 일단 뭐 일본 증시도 안 빠지죠. 아시아 증시는 다 양호합니다. 어제 유럽 증시도 양호하죠. 그리고 미국 증시는 어제 휴장이었지만 금요일 날 다우존스는 신고가, S&P 500도 신고가 바로 앞두고 있고 그럼 나스닥도 넘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넘어갈 확률 50%, 왔다 갔다 넘어갈 확률 50%. 급락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미국이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 지금 다 양호한 상태고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가 오늘 열려서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 그래서 우리나라 혼자 먼저 치고 날아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를 넘어서 먼저 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먼저 넘어가야 우리도 넘어가지도 못해요. 미국 증시 넘어가면 조금 따라가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폭락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테마주들이 좋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 증시가 계속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대형주 할 거면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를 사는 게 낫죠. AMD, 퀄컴. 일단 대형주는 그게 나은데 테마주는 우리나라께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어쨌든 테마주들이 흐름들이 어제는 죄다 떨어지고 2차 전지만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어제 1,200개 정도 빠졌거든요. 1,180개 이렇게 하락했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올라가는 개수가 어제보다는 확실히 많죠. 몇 개냐면 개수가 869개. 좀 더 가야 되는데 이따가 한 900개 이상 올라가기를 좀 기다리면서 오늘은 일단 그 토큰 증권 그 쪼개가지고 조각 투자하는 거 그거 관련주들이 이슈가 되면서 어제도 강하고 오늘도 좀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무슨 K옥션, 서울옥션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하여튼 뭐 실물 자산들을 그 디지털 화폐를 그리고 뭐 돈도 넣고 디지털 화폐를 한데 쪼개가지고 조각 투자하는 거 글쎄요 저게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조각 투자를 한다는 이슈 때문에 그럼 가상화폐 관련이 급등해야 되잖아. 걔네들이 1%밖에 안 올라갑니다. 일단 걔네들보다는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서울옥션, K옥션 다 저거죠. 다 경매하는 애들. 경매하는 관련주들이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서는 보험주, 그다음에 전고체 어제에 이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다음에 전선 관련주, 전력 설비. 왜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체코 총리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달 말에 슬로바키아 총리인지 하여튼 거기 있는 사람들도 와서 뭔가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덴마크 이슈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체코 총리가 좋게 사인을 하고 가든지 좋게 얘기를 하고 가면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얘기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인식이 돼서 다른 유럽들도 이제 러브콜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슬로바키아 연달아서 수주를 계속 좋은 소식. 지금은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이제 원전 수주 끝난 거 아닌가,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가지고 원전 테마를 갖고 있는데 이게 폭등할지 급락할지 정말 궁금하면 그 사람을 알면 되죠, 그렇죠? 누군지 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맥이 닿으면 가서 물어보면 되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이슈가 이번 주에 결판이 나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봐요. 좋게 얘기가 나올 걸로.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까지 괜히 와갖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온 게 아닌가.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신뢰, 그다음에 한수원과 함께 뭔가 재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기사 내용처럼 좋은 얘기 나오면 원전 테마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원전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 일단 플러스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제 화장품 관련주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제 수출 소식 때문에 움직였죠. 오늘도 좀 강하네요. 그 외에 풍력, 뭐 건설, 방산, 태양광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뭐 특히 제약바이오도 그렇죠. 제약바이오도 오늘 강합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블루엠텍 강하게 움직이고 인벤티지랩은 20% 폭등하고 있고 일단은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역시 테마 장세. IT만 약해요. 왜냐면 나스닥이 상한가를 안 가고 엔비디아가 상한가를 안 가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오늘 밤에 50% 폭등을 한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7천조가 됐다. 아유, 그러면 뭐 폭등을 하죠. 근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테마주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0일 날 대선 토론회도 있고, 대선 토론회쯤 되면은 뭐 풍력이 움직이든 원전이 움직이든 전선이 움직이든 건설 기계가 움직이든 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꼼짝도 안 하네요.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일단 건설 인프라, 하여튼 뭐 인프라 투자 관련주 쪽으로 미국에서 얘기가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이쪽 테마주들 좋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테마주의 흐름들은 계속 앞으로도 좋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미국장은 넘어갈 거예요. 그냥 넘어갈 거냐, 좀 주춤거리다 넘어갈 거냐의 차이이지.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저희 가장 먼저 증시 흐름을 체크해 보자면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이 일본의 니케이 그리고 간밤 유럽 증시까지 전체적으로 강보합권에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제 강세 보였었던 STO, 2차 전지, 화장품, 또 비만 치료제 등이 오늘장에서도 여전히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진행해 볼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섹터, 그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페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줬네요. 오늘의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페론 계속해서 오늘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자면요. 지금 이 시각 2.6%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18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샤페론이 나와줬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볼까요? 자, 설명은 어제가 동일하고요. 비만 치료제가 10월 달에 들어오는데 많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유럽에서는 검증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6조, 올해는 이제 지금 작년 말까지 6조였는데 올해 최근 기사로는 9조까지 매출을. 그러니까 히트 상품이죠. 그래서 위고비가 유럽에서 품귀 현상 구할 수가 없답니다. 하도 많이 팔려가지고 없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팔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상륙하면 우리나라도 뭐 성형 열풍이나 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뭐 옛날에 뭐 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유럽의 그 패션을 보면서 그쵸 뭐 파리풍, 뭐 프랑스풍, 뭐 하여튼간 외국의 이제 그 패션에 대해서 우리가 동경을 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유튜버들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오게 되면 동남아 쪽이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그런 이제 선진국도 우리나라 오면서 우리나라 그 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세련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그런 미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높고 수주도 높아졌다는 얘기죠. 어쨌든 10월 달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유럽에서 이미 히트를 쳤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히트를 칠 게 뻔한데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그때 이슈가 돼서 움직이든 지금 움직이든 근데 벌써부터 움직이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으니까 어제도 바닥에 있을 때 샤페론 말씀드렸는데 이미 수익 달성은 됐지만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또 사면 되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그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올해는 뭐 기사에도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그 CDMO,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안에 순위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뭐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 모든 기업들이 지금 CDMO를 준비를 합니다. 위탁 생산 이거를 CDMO 그다음에 CMO 요 두 가지 단어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 수혜주의면서 중국이 퇴출되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 오늘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사도 제가 올려드렸고 초록밴드에다 올려드렸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바이오를 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 협력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움직일 텐데 자 그럼 CDMO로 사야 되는데 왜 샤페론이냐?
과거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 바이오주 대장주들이 지금 다 시가총액 큰 애들이 다 CDMO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don에 싹 다 올라가면, 생물보안법 이슈로 올라가게 되면 조그만 애들도 신약 관련주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자가면역 치료제, 그다음에 ADC라고 항체 결합 뭐 있어 하여튼간 이름이 어려서 ADC라고 이제 추적하는데 그 이슈도 있고 이중항체도 이슈도 있고 mRNA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신약 요거에 대한 이슈도 내년에 계속 나올 거고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서는 제약바이오에 엄청난 호재들이 난리를 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샤페론이 됐든 비만 치료가 됐든 신약이 됐든 제약주들은 한 개의 파이프라인만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건 몰라요, 저도. 대형 회사들도 FDA 승인 된다라고 하는데 맨날 떨어지는 게 그건데 그거 상관없어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슈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과거에서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전에서는 임상 3상 통과도 못했는데 전임상, 임상 1상으로 다 폭등을 하고 맨날 올라가고 이랬고 그리고 기술도 없는데 그거 연구한다고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제약주가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될 거를 생각하고 만들진 않잖아요. 제약주가 우리는 이거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죠. 기간은 3년, 10년, 뭐 30년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동안의 주가는 폭등을 해요. 나중 가서는 우리 실패했네. 원래 그래요, 제약주들은. 그러니까 제약주가 꼭 성공하는 법은 없지만 앞으로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주가들은 막 반응을 하고 올라가죠. 왜냐하면 세력들이 매집하고 땡겨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약주가 원래 작년에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서 찬바람 불면 제약바에서 작년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에 안 가고 올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약주들은 이래저래 다 좋습니다. 샤페로는 자가면역 항암제 그 이슈도 전임상 이슈도 최근에 있어서 한번 움직인 적이 있고 코로나 치료제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고 그래서 뭐에 엮이든 간에 차트도 이뻐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또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게 안 가면 지금 시장의 테마주들은 갈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애들이 가야죠. 어쨌든 차트랑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표적 종목 샤페론 저희 정확한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부터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8월 26일 우리 기술은 2,155원 선에 접근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이어서 8월 27일 셀트리온 20만 원 이날 기준으로 2.25%의 상승률 저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8월 28일 수젠텍 7,000원, 8월 29일 HK 이노엔 34,000원, 또 8월 30일 블루엠텍 2만 원 선에 각각 공략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과 동일한 어제 샤페론 2,220원 선에 접근을 해봤는데요. 단 하루 만에 이 6.8%의 폭발적인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어제도 큰 이 수익 안겨줬던 샤페론, 과연 오늘은 어떻게 공략을 해볼지 그 정확한 매수가와 추가 대응 전략 방안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자, 샤페론.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원래 이슈들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학 박사들도 물론 그쪽은 다 알고 있겠죠. 그렇죠? 맨날 하는 게 이제 그쪽 연구니까. 근데 이게 신기술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없었던 거. 예를 들어서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막 사람 팔을 잘린 상태에서도 이걸 다시 붙일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그러니까 남의 팔을 이게 좀 불가능했잖아요. 과거에서는. 저도 그거를 사실 확인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면 내 팔이 아니고서는 이게 내 팔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덩이처럼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이제 기술로 그래서 이제 외소증에 있는 사람들 기사에도 나온 내용이고 제가 확인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공개 방송 때 보여드릴게요. 뭐 징그러운 거 없습니다. 키 작은 분인데 다리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그거를 이제 기증을 받아서 다리를 붙여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이제 기술,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들이 지금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뭔가 그런 이제 저항이라든지 어쨌든 뭐라 그러죠? 하여튼간 거부하는 부분들을 뭔가 자가면역 이런 부분들을 뭔가 바꿔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지금 기술들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강세를 주고 있는 것도 실적도 예전에서 안 나오다가 지금 잘 나오고 올라가는 것도 그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적합체라고 하는데 이거 샤페로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도 있고 이게 이슈가 또 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본 회사의 이제 두 번째로 큰 다이치 산쿄라는 데 그 기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알테오젠의 그 기술과 함께 뭐 이슈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슈가 계속되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ADC 항체 약물 적합한데 그러니까 항체에다가 그러니까 항체는 항원에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항체에다가 이제 약물을 붙이는 거예요. 링커라고 하거든요. 어렵죠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걸 붙여가지고 그거를 유도탄처럼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항체 약물 적합체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우리나라 어떤 기업은 그건 비밀입니다. 어떤 기업은 그거를 또 이중항체로 이중항체는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복잡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 기술들이 막 계속 지금 그러니까 과거 2017년도에서는 표적 항암제라고 여러분들 알았을 겁니다. 다른 더욱더 발전된 기술로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서는 뭐 표적 항암제니 아니면은 뭐 T세포 뭐 그런 걸로 뭐 세포 치료제니 이제 그것들이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ADC 관련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전에서는 폐암 치료제는 폐암만 뭐 유방암이면 유방암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이 기술들이 저도 이거 설명하기가 저도 읽은 거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한 건데 원래 이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뭔가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새로 나온 이 기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 기술 어떤 회사인지는 공개 방송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1, 20분 만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계속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발전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계속 앞으로 이슈가 되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도 그런 거 하고 있는 애들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별거 없어요. 이거 한번 히트 치게 되면 관련주들이 뭐냐 해가지고 이슈 터지게 되면 관련 없는 애들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고 너도 항암제냐 너도 항암제냐 나는 아닌데 그래도 너도 가자 하고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주가 강할 때 그래요. 근데 지금은 CDMO로 움직이고 금리 인하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별의별 핑계 조금만 있어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핑계 좋죠. 그리고 얘도 항암제 있습니다. 자, 샤페론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샤페론에 대한 기술력 저는 못 믿어요. 그냥 이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그 지금 전임상 들어갔다 그러는데 전임상 되면 1상, 2상, 3상 해야 되죠. 전 이 회사에 대한 기술력 모릅니다. 맨날 적자만 하는 회사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슈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올라가게 생겼죠.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계속 적자면 어때요? 원래 제약주들이 적자여도 기대감으로 빵빵 터지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 거래가 실려 있는 이 부분들을 저는 좋게 보는 겁니다. 이 회사의 기술력이 있으면 얘가 시가총액이 600억이겠어요? 6천조 아니면 6조겠지? 그래서 기술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 회사 관계자분들이 들으면 안 좋게 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기술력이 있고 정말 대단한 회사면 왜 한미약품 못 이기고 셀트리온 못 이깁니까? 시가총액으로. 없지만 근데 제가 뭘 보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실려 있고 얘네들이 지금 뭔가 급등시키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 제약주들은 과거에서도 적자인 회사들이 제일 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작자는 애들이 제일 잘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기 너무 좋잖아요. 비만 치료제, 차트도 이쁘고. 그래서 어제에서 공략해서 6.8%가 바로 올라갔어요. 어제 약간 마이너스에 공략했는데 어제 고가가 5.57% 올라가면서 6.8% 올라갔을 때 뭐 절반을 팔았다. 그럼 다시 또 사면 되죠. 아직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 나중에 무슨 뭐 최근에 급등했었던 게 이제 항암제에 대한 전임상 이슈 때문에 움직였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걸로도 갈 수도 있는데 최근에 여긴가 30일 날인가 그럴 거예요. 이날 23% 올라갔던 게 이제 그 이슈가 터져서 움직였던 건데 저는 이거 말고 비만 치료제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기사에 보면은 그 물질들을 몸에다가 이제 주입을 했을 때에서 감량 효과가 뭐 다들 약마다 다르지만 위고비 기준으로 15%가 평균적으로 감량이 되고 사람의 몸이 또 건강해진대요. 그러니까 뭐 혈관에 있는 기름덩이 같은 것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고혈압도 낮추고 그리고 고혈압 말고 당뇨도 거의 뭐 원래 당뇨병 그 신약으로 원래 개발이 됐던 거라서 그래서 당뇨병 신약 관련주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름이 좀 달라요. 당뇨병 신약은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는 근데 작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로도 이슈가 될 수 있고 그 물질이 그다음에
비만 치료될 수 있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 주말에 9월 1일 날에 기사 나온 게 유럽 그 심장 질환 그 학회에서 3년 동안 17,000명을 데리고 연구를 했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심장 쪽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 요거 지금 이걸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3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노화를 늦추더라. 그러니까 불로장생이 이거더라. 옛날에 진시황이 그렇게 꿈에도 그렸던 그러니까 기사 제목도 그거죠. 진시황이 여태까지 꿈에서 바랬었던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게 지금 이거네.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나가던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심장학회에 있는 그 의학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했다고 그것도 3년 동안 연구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오면 저는 불티나게 팔리게 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식품 같은 거 뭐 건강해지려고 먹잖아요. 그거 먹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그다음에 살 빠지고 그러려면 이제 비만 치료제 이거 이제 처방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건강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수명에 대해서 뭐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미 전 세계 유럽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실적은 분명히 좋을 거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 움직이기 전에 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도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거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서 더 보유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급등명중 종목 보겠습니다. 자 대봉 LS 마찬가지 이것도 비만 치료제인데요. 여기 있네요. 자 대봉 LS 좀 전에 그 이슈들을 생각하면 이것도 넘어간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얘는 샤페론과 다르게 좀 떠 있습니다. 그렇죠? 샤페론은 완전 바닥에 있는 애고 얘는 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넘어간다고 보는 게 지금 이쪽 이슈가 핫하니까 거기다 인벤티지 랩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죠. 전고점 돌파 앞두고 있는 중인데 뭐 넘어가겠죠. 차트 이쁘니까 미국 시장도 조만간에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대봉 LS는 수익 이미 달성이 됐고 조금 오징어다리 남겨놓은 거는 욕심이 나면 좀 더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금 밑에 있는 수익률은 상승률입니다. 그때 팔고 나서 남은 것들이 갖고 있다면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다음은 이제 우리기술. 어제도 오늘도 이제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체코 총리가 와서 무슨 얘기 하는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좋은 얘기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부분들은 시기 질투로 저는 생각을 해요. 걔네들이 뭔가 지금 뭐 진짜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기 질투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안 그랬으면 이미 벌써 미국 법원에서 자기 편 손을 들어줬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한국 편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와서 체코 총리도 그런 얘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나라 와서 좋은 얘기 하려고 기자들도 뭔가 그렇죠. 뭐 인터뷰를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근데 내용들이 뭐 신뢰, 뭐 재확인, 뭐 이런 이제 제목들로 지금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뭐 대화 중에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번 금요일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머문다고 하니까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때 이제 튀겠죠. 왜냐면 그게 된다라는 얘기는 슬로바키아, 덴마크도 또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다른 유럽 나라들 옆에 있는 나라 옆에 뭐 리투아니아서부터 해갖고 뭐 핀란드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잖아요. 유럽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또 러브콜이 또 올 거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주겠죠. 그럼 그때에서는 이제 저항대 부딪혀서는 한번 팔면 되는 거고 지금은 바닥에 있으니까 양호합니다. 이미 수익은 좀 낮지만 더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미약품 항미약품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셀트리온, 한미약품, 녹시자 뭐 잘 가는 애들도 있죠. 욕집다 최근에 MS는 잘 올라갔다 빠졌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반면에 변동성이 없는 잘 없는 한미약품,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 나름대로 그냥 좋은 겁니다. 급등락을 원하면 저는 추석 전후로 해서 코로나 진단키트 엠폭스가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뭐 지금 움직여도 사실은 차트만 보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주가 좋으면 그냥 움직여요. 엠폭스 아니어도 움직이고 코로나 진단키트 아니어도 움직이고 뭐 새로운 무슨 뭐 돼지열병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조류독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막 이래저래 움직이는 게 제약주의 흐름입니다. 언제? 강할 때.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약하지 않아요. 테마주가 움직여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그냥 느긋하게 점잖게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맞는 거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쪽은 그런 거래에 실린 각도가 서 있는 테마주를 보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그러면 표역 종목 샤페론
자, 얘는 점잖은 종목은 아니에요. 한번 움직이면 세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자, 오늘은 어제는 2,220원이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쫓아갈 필요는 없죠. 여기서 다시 밀리면 2,200원에서 오늘은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밀리면 공략하세요. 2,200 공략을 해보시고 아직도 위고비 뭐 비만 치료제 이게 도대체 뭐지? 아직 모르신 분들 있다면 뉴스를 좀 검색을 해보세요. 유럽 판매량이라든지 어땠는지 엄청난 히트를 치고 막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가짜약도 아니고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 미국 제약회사에서 미국에서 자체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약이거든요. 사람이 젊어지고 노화를 늦추고 그게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뭐 비타민C 먹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혈당도 낮추고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고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고 그럼 우리 비타민 안 먹어도 되거든요. 물론 가격이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비타민 가격도 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여러 개 먹죠, 여러분들. 그거 먹느니 차라리 이거 하나 먹어서 건강해지는 게 그래서 저는 판매량이 가격이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판매량도 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저도 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볼게요. 유럽에서 얼마에 팔았는지 그걸 안 해봤는데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경쟁이 붙어갖고 가격을 좀 더 싸게 나온다라는 전 기사는 봤어요. 가격을 좀 낮춰서 나온다고. 그래서 가격 진입 장벽이 낮다면 분명히 이거는 히트할 뻔하죠. 뭐 히트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저는 오늘도 샤페론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한번 다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표적 종목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샤페론 만나봤고요. 오늘의 매수가는 2,2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자리는 남아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아가방 컴퍼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4,610원에 그리고 5%의 비중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보합권에서 머물게 되면서 4,28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지난달 28일 국정브리핑을 하루 앞두고 엔젤 산업 관련주가 잠시 힘을 받았었죠. 그 다음 날 바로 급락이 나왔었는데 매수가를 보니까 이때 좀 진입을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봐야 될까요? 네, 자, 아가방 컴퍼니 자, 보기 전에 제가 위고비 가격 기사에 나온 거를 지금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가격은 뭐 확정은 아닌데 170만 원 얘기가 있네요. 굉장히 비싸긴 한데 일본은 34만 원이래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한 달 약값이 미국은 한 170만 원, 180만 원. 그러니까 국내 약값도 7월 기사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일본이 37만 원 정도, 우리나라는 한 170, 18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사가 있으니까 글쎄요 어떻게 되려나. 비싸도 돈 있는 사람들은 살 것 같긴가 사서 처방을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37만 원 되면 괜찮죠. 37만 원에서 170만 원. 자, 그건 제가 좀 더 다음에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국내에 그래도 대충 근사한 가격대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자, 아가방 컴퍼니 볼게요. 자, 4,610원에 5%. 일단 매수 단가가 높지 않은 거는 다행. 매수 단가가 높지 않으니까. 최근에 이제 그 정부 브리핑이 있었죠.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얘기 나오자마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미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이슈 있을 때 이미 벌써 뭐가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려워요. 뭐 제가 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똑똑한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이쪽 분야의 뭐 아동 뭐 이쪽 관련된 이런 분들도 이쪽만 맨날 연구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걸 저는 그래서 대충 알고는 있었어요. 뭔가 이슈가 나와도 일단은 해결은 잘 안 되지만 이게 뭔가 획기적인 어느 나라죠? 유럽의 어떤 나라는 뭐 한 대출을 한 5억, 뭐 6억 뭐 이 정도를 받고
아이를 낳으면 그거를 이제 제해주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주게 되면 글로 안 들어가고 다 코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일단은 뭐 쓰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제해주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정책들이 먹힌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이슈가 좀 흐지부지 되니까 뭔가 획기적인 뭐 정책들 들은 거 없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없어서 실망으로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뭔가 정말 말 그대로 아이를 뭐 2명, 3명 낳게 되면 뭐 정부에서 한 20억을 그렇죠? 돈을 대출을 제외해주겠다. 그러니까 20억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그 돈은 어디서 나냐고요. 다 여러분들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쉽지 이래도 저래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정책적인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실망으로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기다리다 보면은 또 기대감에 그 가격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반등 주면, 그러니까 뭔가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해결될 것 같으면 길게 보고 가져가세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얘도 뭐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 그때는 좀 교체 종목, 그러니까 교체를 만약에 정부에서 정말 획기적인 엄청난 정책이 나와서 정말 야 너무나 신박하다. 이거는 인류의 엄청난 업적이다. 뭐 이 정도.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엄청난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정책이 시행이 돼서 그러면 이쪽 애들은 폭등을 하겠죠. 그럴 때까지는 뭐 그냥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계속 수렴형으로 그런 뭔가 큰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 때까지 그냥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네요. 언젠가는 좋은 얘기, 매집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무슨 이유가 나오면 그게 뭐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무슨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너무 어려운 문제라. 어쨌든 수익 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으니 바닥에 샀으니까 좀 더 인내하시고 가져가시기를 일단 저는 그렇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닉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8,500원 그리고 20%의 흐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기차 이 화재 방지 테마가 어제 흔들렸다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5,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그래도 매수 단가가 다소 높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자, 이닉스 이게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방지 어쩌고저쩌고해서 움직였던 건데, 자 한번 차트 볼게요. 그러니까 이슈에 움직였죠. 제가 이거 공개 방송도 얘기했는데 전기차 화재를 막는 그 근본적인 정책은 저도 들어본 적도 없고 있었을 거였으면 이미 전기차를 만들 때 과학자들이 10년 전서부터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리튬이 그렇게 불에 잘 타는 게 누구든지 아는데 화학 시간으로 다 배우거든요. 불이 엄청나게 잘 붙는다. 폭발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도 다 고안을 했던 거죠. 했는데 나온 게 지금 이겁니다. 최상의 지금 제품이 나온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IQ 뭐 300짜리 아인슈타인들 싹 다 모아가지고 개발해 놓은 게 지금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해결이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전고체를 하느니 뭐 나트륨으로 하느니 뭐 지금 다른 방안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뉴스에서는 곧 될 것 같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저번에도 여기서 또 얘기했지만 그게 리튬이나 석유를 우리가 떼우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배터리 용량이 적거나 전압이 낮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거를 만드는데 제조 단가가 뭐 10억 이렇게 되면은 뭐하러 그걸 삽니까? 차라리 그냥 기름 떼우고 포르쉐를 타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지금 다른 걸 못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슈들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 방안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게 되면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움직일 때 여기서부터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이슈가 지금 핫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가거나 좀 더 갑니다. 근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뭔가 정책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점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해결점이 있었으면 이미 IQ 300짜리 과학자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 개발을 했거나 개발해 놓으면 거의 엔비디아 수준으로 시가총액 올라갈 거예요. 대박인 거죠. 전기차가 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금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슈가 여기서 이제 딱 나오는 것들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모니터링 하는 거, 이게 제조사가 어디인지, 배터리 100% 충전 아니고 50%만 하고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럴 거면 그냥 다른 거 쓰는 게 낫지.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곧 그 정부 정책 발표가 나온 이후에서 흐지부지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 없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리튬 전지가 뭐가 나온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자, 거래 한번 실렸죠? 자, 이부터 좀 좋은 얘기합니다. 테마라는 건 실체가 필요 없어요. 그 되나 안 되냐? 그런 걸 왜 따집니까? 돈 들어와서 돈으로 땡기고 나중에 안 되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4대강 생각해보자. 많이 올라갔지 않아요? 근데 주가 지금 다 빠졌죠. 왜 그래요? 이슈 재료 소멸. 그런 거죠. 다 모든 게 그래요. 될 것처럼 얘기해놓고 될 것처럼 올라가고 나서 안 되면 그만. 물린 사람들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때는 조심하시되 지금은 상승하고 조정받았죠. 거래가 말랐죠.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일단 2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파시고 2만 5천 원, 3만 원도 가능은 한데 이게 이슈가 언제 끝날지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이슈가 이쪽으로만 계속 몰리면 움직이겠는데 저는 불안한 게 얘가 한 2만 원 정도 갔을 때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더라도 이슈가 다른 쪽으로 쏠릴까 봐 갑자기 태양광 풍력 쪽으로 갑자기 트럼프랑 해리스랑 둘이 갑자기 격돌해가지고 내가 더 보조금 많이 줄 거야. 내가 더 태양광에다 더 투자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물론 이제 태양광은 트럼프가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정책적으로 격돌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 붐이 돼서 미국에 있는 테마가 그쪽이 팍 하고 올라가게 되면 세력들은 싹 다 매집을 해놨거든요. 뭐 비만 치료에도 매집을 했을 거고 CDMO도 매집을 했을 거고 뭐 돼지열병도 매집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슈가 나면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 여기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올라오면 비중을 절반만 좀 줄이고 한 번 더 간다.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결론은 실체는 없어도 한 번은 더 갈 것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휴마시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900원, 다행히 고점 라인에서 진입을 하신 건 아닌데요. 보유 비중이 10%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진단키트 테마죠. 지금 이 시각 1.6%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1,783원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전염병 관련주, 지금 이 시각 좀 이슈가 소멸이 된 건 아닌지 그런 불안감이 많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보고 올게요. 자, 1,900원에 10%, 비중은 적당하네요. 괜찮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뭐 했던 얘기고 여기서도 얘기했고 공개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지금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PCR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만 원 낼 거면은 차라리 그러니까 10만 원 검사만 10만 원이고 또 진료 비용 또 따로 내야 될 거예요. 그럼 뭐 10만 원, 15만 원, 뭐 12만 원, 그러니까 어쨌든 10만 원 넘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내느니 비타민제를 사 먹거나 왜냐면 그 치료제가 아닙니다. 검사잖아요. 코에다 찔러가지고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걸렸으면 이제 또 처방을 또 받아야 될 거고. 근데 약은 없대요. 처방은 못 받고. 그럼 뭐예요? 예전에는 그거 검사 안 하면은 그쵸? 막 뭐라고 했거나 아니면 왜 검사 안 받았는지 막 피해 보상 막 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꼭 법적으로도 해야 되는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꼭 그쵸? 해야 써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규제가 다 풀렸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걸려도 마찬가지. 지하철 타도 되고 걸려도 회사 다녀도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내고 10만 원 내고 받겠습니까? 그럼 누가 받느냐고요. 그러니까 확진자들이 다 숨어버렸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사도 그렇게 나왔고. 그렇다면 이제 추석이 이제 지납니다. 이제 2주 남았죠. 추석이 지나고 나서 날씨도 지금 요즘에 추워요. 문 열고 자면.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낮은 뭐 31도, 34도지만 저녁에 문 열고 자면 추워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게 되면 또 감기 환자들도 분명히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한 달 또 지나면 또 더 춥다 그럴 거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 뭐 감기 환자인지 이게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또 모르는 상황이 될 거고 근데 병원은 지금 의료 사태 때문에 지금 뭐 간호사, 뭐 의사 뭐 지금 다들 좀 어렵죠. 그러면은 이슈는 또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뭐 신종플루 예전에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독감 아니면 뭐 새로운 뭔가 또 이슈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꼭 휴마시스가 진단 키트가 아니더라도 뭐 방역 관련주로 움직이든 아니면 뭐 다른 치료제로 움직이든 그러니까 저는 또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면 한번 지금 분할 매수를 했으면 좀 기다렸다가 추석 전으로 한번 양봉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거래가 얘뿐만 아니라 다들 비슷하게 생겼어요. 샥 올라갔다가 다 떨어졌고 보러 행보하고 조만간에 양봉 듣고 일단은 저는 추석 전으로는 보고 있어요. 이제 2주 남았는데 그 전에
바닥 시그널이 한번 나오면 자, 방송에서도 한번 추천을 하고 이쪽 엠폭스 관련주, 진단키 관련주는 보고 있어요. 근데 휴마시스도 엠폭스 관련주죠. WHO에서 확산 계속 우려다라고 잡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갖고 있으면 매수가 이상으로 한 번은 크게 튈 것 같으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추가 매수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석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노리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25,500원 그리고 15%의 이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역대급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높아지자 오늘 장에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3% 이상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서 22,1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지금 시각 현재 윗골이 양봉 달면서 현재 계속해서 5일선에 걸쳐 있는 모습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까요? 자, 한국전력. 근데 한국전력 보기 전에 샤페론 급등하네요. 거봐요. 움직이죠? 샤페론 지금 20% 즉 급등 정지 들어갔습니다. 아까 1차 들어갔고 두 번째 VI 걸렸는데 먹을 때 잘 파세요. 뭐 상한가 들어가겠네 하고 뭐 욕심내지 말고 오징어 다리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것들은 나중에 이제 10월 달 이후에서 위고비 잘 팔리고 비만 치료제 날라다니면서 막 급등해서 바닥에서 뭐 10,000원 갈 수도 있지만 욕심을 내면 또 떨어지면 또 내일 또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었을 때 좀 팔고 나머지 뭐 오징어 다리는 전고 좀 돌파해서 뭐 4,000원 가든 5,000원 가든 뭐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뭐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에요. 4,000원, 5,000원 자리가. 하지만 내일 도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요즘에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급등은 오늘 하지만 내일 또 급락할 때 또 주워 담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가시고 자, 한국전력 다시 가서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재미가 없어요. 아까도 봤지만 샤페론처럼 가벼운 애들 테마주들이 잘 갑니다. 한국전력 나쁘냐? 나쁘진 않아요. 그냥 원래 이런 종목이에요. 최근에 드디어 이제 바닥에서 좀 정신을 차렸고요. 한 24,000원, 25,000원 거기서 한번 끊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조정받으면 또 다시 사세요. 이 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13% 정도 올라갔을 때 잘 정리를 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국전력은 바닥에서 조금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습니다. 제가 좋게 봐요. 이제는 좋게는 보는데 이게 빨리빨리 막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샤페론처럼 한 방에 막 20% 가는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 원래 샤페론처럼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은 20%만 가는 게 아니고 더 가고 원래 그래요. 잡주잖아요. 개별주. 실적도 이상해요. 적자에서 하고 기대감으로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작전주, 세력주 같은 애들인데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고 이렇게 한국전력처럼 망하지 않으면서 굵직한 시가총액 큰 종목이 있고 그러니까 둘 다 특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좀 답답해도 더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계속 테마 장세가 좋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미국 시장은 종고점 돌파할 겁니다. 언제가 되느냐는 미국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흔들렸다가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급락할 일이 없으니까 테마주들 계속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나스닥 17,700선 돌파, 이 역사적 고점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순환매 테마주 중심으로 전략 잡으시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샤페론, 매수가는 2,200원에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TV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각별하게 주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